이제 우리 지각 파트로 넘어가죠. 이 지각 파트는 여러분이 좀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릴 거고, 이제 여러분 제 질문 받으시고 되게 정답을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답을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 여러분이 대충 말해야, 그게 아니라고 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 할 얘기가 있죠. 그렇죠? 자, 우리 누구부터 할까요? 우리 경희 씨. 뒤에 계시니까 경희 씨. 이거 딱 보고 보이는 거 말씀해 주세요. 딱 보고.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느 쪽 보고 있어요? 그쵸. 할아버지 이쪽 보고 있죠. 이게 뭘로 보이셨어요? 손으로 보이시죠? 자, 경희 씨 자세히 보세요. 다른 그림이 보이시나요? 그쵸? 자, 어떤 그림이 보이시죠? 여자랑 남자랑. 그쵸? 이게 뭘로 보입니까? 개. 맞아요. 개. 개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치고, 그냥 아치의 문이고, 여기에 어떤 아가씨와 노인이 이렇게 서 있는 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 할아버지가 젊은 아가씨랑 있네. 좋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또 어떨 때는 그냥 전체로 할아버지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오른쪽 보시죠. 희진 씨? 네. 여기 물 떨어지는 여기가 몇 층으로 보이십니까? 여기가 3층. 그렇죠? 3층으로 보이시죠? 1층, 2층, 3층으로 보이시죠? 자, 따라가 볼까요? 자, 물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몇 층입니까? 따라가 볼까요? 같은 층이죠? 이렇게 가면 같아. 그래, 물 흘러가네. 어느 순간 3층으로 왔어요. 왜 이래, 이거? 그렇죠? 이 안이 떨어지는데, 여기 3층으로 왔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평소에 의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 그림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법칙들을 아주 교묘하게 위반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3층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직 법칙들에서 같아 하면은 이렇게 1층으로 돼버리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지각 파트에서는 우리가 보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게슈탈트 심리학. 게슈탈트 심리학은요,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팽배했던 구조주의, 지각 현상도 복잡한 거를 분석해서 가장 단순한 걸로 환원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구조주의에 반대해서 분석할 수 없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게슈탈트 심리학입니다. 자, 주현 씨. 요거 왼쪽에 뭔지 어떻게 보는지 그냥 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보는지? 동그라미가 계속 시계 반대 방향. 그렇죠. 동그라미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잘 보면은 여기에 노란 원들이 흐릿하게 12개가 있고 순서대로 좀 진해졌다 흐려졌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분석해 보면은 그래, 흐린 원 12개 그리고 진해졌다가 흐려졌다가 반복함. 이렇게 분석이 돼요. 그런데 이걸 분석을 해버리면 지금 주현 씨가 봤던 것 같은 뭔가 의미 있게 회전하는 거는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분석해서 안 되는 게 있다. 분석을 한다고 전체를 모아놓으면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원 씨. 여기 보시면 어떻게 가운데 보세요. 십자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어떻게 보이시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흰색 잔. 또. 그쵸. 요 가운데를 응시하셨을 때 흰색 잔과 양쪽 얼굴이 동시에 보입니까? 아니죠. 고마워요. 가끔 동시에 보인다고 하셔서 되게 당황스러운 분들이 있어. 동시에 안 보여요. 이걸 다 응시하면요, 순간 이 컵이 전경으로 들어오면은 이 얼굴은 순간 배경으로 가고요. 얼굴에 집중하면은 컵이 안 보이고 순간 양쪽 얼굴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요, 어떠한 의미 있는 형태가 우리에게 자꾸만 지각이 되고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극 대상은 변하지 않아도 그거를 인식하는 우리가 의미 있는 대상을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자꾸만 분석하지 마라. 분석하면은 원래의 형태들이 깨진다. 원래의 우리가 지각하는 현상이 깨져서 알 수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에는 게슈탈트를 찾으려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게슈탈트가 뭐냐? 게슈탈트는요, 형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형태라고 번역을 하지 않아요.
영어로도 form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의 형태와 영어의 form은요, 의미가 없어도 form이고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슈탈트는 의미 있는 형태만을 얘기합니다. 의미 있는 형태. 이게 게슈탈트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게슈탈트를 찾으려는 경향성이 있다. 어떠한 대상으로부터 의미 있는 형태를 찾으려는 이런 경향성들을 지각 체제화의 법칙이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실제로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이 연구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여기다 정리해놨습니다. 자, 근접성, 유사성, 연속성, 폐쇄성, 단수성 혹은 좋은 형태, 공통행선. 네. 자, 이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빈 씨.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이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죠. 요게 두 개씩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 분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긴 선 6개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긴 선 6개로 보지 않습니다. 가까이 붙어 있는 것들끼리 우리는 묶어서 보는 경향성이 있다. 제가 주빈 씨한테 주빈 씨 가까운 거에 있는 것끼리 묶어서 보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주빈 씨는 두 개씩, 세 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다음 명진 씨, 네, 요거 설명해 주세요. 점선 두 줄, 네, 점선 두 줄 요렇게 보신 거죠. 그렇죠? 사실은 요렇게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요게 하나가 요게 하나고 옆에 그냥 의미 없게 붙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속되는 걸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연속성이고요. 다음에 현주 씨, 이거 어떻게 보이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색이 칠해져 있는 삼각형하고 안이 비어 있는 삼각형. 그렇죠. 색이 칠해져 있는 삼각형, 똑바로 된 삼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비어 있는 역삼각형 4개 이렇게 이제 보셨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현주 씨는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재현 씨, 이거 어떻게 보여요? 삼각형이요. 네, 삼각형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간이 3개가 있고 네, 변이 3개가 있어서 변이 3개죠. 그렇죠? 변은 직선입니까? 점선입니까? 삼각형의 원래 정의에 따르면 직선이죠. 직선입니까? 아니요. 직선이 아니죠. 왜 거짓말해? 왜 이 삼각형이래? 무슨 삼각형이 왜 삼각형이? 사실 삼각형 아니죠. 삼각형의 정의에 맞지 않아요. 직선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직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열려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닫아서 보려는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폐쇄성이에요. 다음, 주현 씨, 이거 어떻게 보이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 올림픽 마크. 이게 어떻게 보여요? 동그라미 5개. 그렇죠. 동그라미 5개로 보이시죠. 가장 단순한 형태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사람 얼굴이야. 여기 머리, 가르마, 이렇게 가르마, 이렇게 눈이고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원 5개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식을 해봅니다. 왜? 그게 가장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사실은 여기서 딱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개구리가 있어요. 한 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근데 이게 이제 사진에서 안 보이는데 얘네들이 움직이면은 그때 보여요. 왜 보이느냐? 우리는 같이 움직이는 것들끼리 하나로 묶어서 보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통행선이에요. common fate,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끼리.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보이다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숲속에 이렇게 뭐 다니시다가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막 뭐가 움직이고 이게 뭐야? 그러면 이제 벌레가 거기 숨어있다가 움직이면 그때 막 지각이 되죠. 왜? 같이 움직이는 것들끼리 그 자극을 하나로 묶어서 보려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야, 게슈탈트 진짜 이거 맞네. 우리는 되게 무작위한 것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서 지각하려고 하는구나. 야, 진짜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만 사실 게슈탈트 심리학은 굉장히 중요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후 설명을 주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사후 설명. 사후 설명이라는 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라고 하려면요, 사전에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라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게슈탈트에서는 그 사전 예측이 너무나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대신 이 사람이 이걸 왜 그렇게 봤는지는 너무나 잘 설명해줘요. 그런데 그거는 과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한 가지 자극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이실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쵸? 그래서 마치 뭔가 바람개비 혹은 삼각형이 하나는 일반 똑바로 된 삼각형, 역삼각형이 서로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얘네들이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의자를 보기도 합니다. 의자. 어떻게 의자를 보냐? 이게 등이고 이게 앉은 판이고 여기 이제 하나가 더 있다면 의자처럼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는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해내요. 단지 왜 이렇게 봤냐? 아, 이거는 마치 두 개가 서로 대칭되어서 얘네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봤다는 거는 얘네들이 뭔가 바람개비처럼 혹은 삼각형처럼 그런 게 의미 있는 거니까 이런 식의 설명만을 한다는 게 게슈탈트 심리학의 가장 큰 한계이자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지각 파트에서는 이 게슈탈트 심리학은 사실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예전에 다뤘던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